지금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일할 건지. 대회에 참여할 만큼의 돈이 없으면 매장 창업할 돈도 없어. 우리 노동수님 사연이고요. 닉네임은 파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스타님. 커피에 관한 유익한 컨텐츠 제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6년째 직업 군인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이고 여러 혜택도 있다는 장점에 적지만 짧지 않은 직업 군인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적성에 맞지 않음을 느낌과 동시에 제 커리어라든지 나중에 어떤 업계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직업군인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역 후에 본인의 커리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역이 쉽지 않거나 전역을 해도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그게 이제 직업군인의 단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 제 나이는 28살입니다. 주변의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군대와 대학을 마치고 점점 자신들의 적성에 맞고 희망하는 직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는 일찍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그러다 보니 이번에 결정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전역을 할지, 그렇다면 전역 후에 어떤 일을 할지 근래 1년 중 하루라도 고민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커피라는 업계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고민을 요청드립니다. 서론이 정말 길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제가 의무복무 기간으로 전역을 2년 뒤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커피업계에 뛰어들기 위해 2년간 제가 준비하거나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두 번째, 전역을 하면 30살이 되는데 정말 바닥부터 열심히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2, 3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번째, 어렸을 때부터 바리스타가 꿈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아무래도 군대에 있으면 시간이 좀 있잖아요. 커피를 하고 싶다. 뭘 하시겠어요? 근데 뭐 군대에서 가장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책 읽기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생 안 읽은 책 군대에서 다 읽었거든요. 또 운전병이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보통 낮잠을 잔단 말이죠. 근데 항상 책 옆에다 꽂아놓고 기다릴 때마다 책 읽고. 근데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서 그때 자기계발서를 그냥 많이 읽었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읽었었던 것 같아요. 집히는 대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저는 연등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제 목표가 한 100권을 읽는 거였어요. 군대 가서 한 110권 딱 읽고 나온 것 같아요. 졌네. 100권 읽었거든요. 목표가 100권이라서 100권까지만 딱 읽었어요. 제가 만약에 파파님이었다면 저는 남은 2년 동안 미친 듯이 책을 읽습니다. 정말. 저도. 그리고 또 기초 체력을 준비하는 거.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일의 양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면은. 좀 아시다시피 뭐 로스터리로 취업을 하더라도 생두부터 날라야 되는 게 사실 로스터의 일이잖아요. 커피 업계가 근데 진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업계는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어떻게 버티냐가 그게 이제 숙제 같은 건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갔다 와서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 그냥 트레이닝 센터 같은 데 가서. 커피 교육을 딱 긁어가지고 한 50만 원 내고, 그때부터 다들 잘 믿지 않는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거기 그 트레이닝 센터가 그런 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우유값만 내면 계속 연습을 할 수 있었어. 저녁까지 그냥 거기 있었어.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됐잖아요. 거기서 일자리가 생겼네? 이렇게 해서 취직을 했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 계기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지금은 좀 막막하겠지만 막상 어디든 일을 시작하고 그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럼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들이 밟아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커리어가 딱 단절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국가대표 선수를 은퇴하고 뭘 할까 고민을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너 뭐는 해봤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보드반 탔지 평생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일어나서 빕스 알바를 지원해가지고 면접 보고 빕스에서 알바를 했어요. 내가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빕스 1등 하는 매장 가가지고 거기서 판매왕 해가지고 상품도 받고. 그럼 자신감을 좀 얻으셨겠네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게 지금 조금 도움되는 게, 거기 대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 간접적으로 이제 배운 거죠. 아, 얘네들이 왜 이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했고, 약간 근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뭐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네. 그리고 또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파파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왜 커피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뭔가를 성취하고 그다음에 뭔가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좀 만들어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더 나이를 먹어서 제가 나중에 정년이 되더라도 뭔가 어느 업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인정받고 싶은데,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이제 뭐 군대를 나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좀 결정을 하려고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입대하시기 전에 알바라든지 뭐 커피 관련된 업에서 종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뭐 맥도날드에서 일을 좀 했었고, 잠깐 커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제 동생이 로스팅이랑 커피를 같이 하는 이제 거기서 일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처음 커피는 접했었습니다.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커피 업계 일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에 관련된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생을 통해서 얻었었는데, 흥미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게 있었던 게 커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번 심플한데요? 딱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거기서 조금 더 있다면 외국어? 일단 그것만 하고 나오셔도 지금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일할 건지 지금 필요한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2년이라도 일찍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가야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거기서도 놀 거 많잖아요. 사실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 장난 아니지. 그런 족구할 시간에 책을 좀 읽으시고, 사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지 실제로 적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경험의 시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작해봐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운동선수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커피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생각해보면 저랑도 약간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다 맞아요. 완전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건데, 네. 그렇게 넘어오시게 된 계기는 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면 바꾸신 건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커피가 좋았다기보다 커피라는 아이템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했고요. 뭐 남들보다 지식이 이제 부족하기에 남들보다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산 것 같아요. 결국은 내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의 지속성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군대에서 독서나 운동이 아니라 좀 더 커피 쪽으로 발전돼서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안스타 채널 열심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독하셔도 정말 많은 걸 깨우치실 수 있어요. 안스타가 성공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월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픽에서 커피를 진짜 빈말이 아니고 계속 드시다 보면은 내가 나가면은 어떤 커피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실 동생한테도 너무 고마운 게, 동생이 매번 월픽 사서 저한테 좀 같이 훌륭한 분이시네요. 언스페셜티 그 이제 강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에듀죠. 사실- 언스페셜티 에듀. 네, 동생이 그거 들어보고 싶다고 저한테 구매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비싸다고 막 이렇게. 네.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생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볼게요. 바리스타로 일을 한 지 1년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하여 1년이 좀 넘은 시점인 올해 2월에 더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보자 생각을 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고 있고요. 점차 일을 하다 보니 기존에 생각했던 방향은 대회를 참여하여 선수로서 커리어를 좀 쌓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인생에 있어 돈이 좀 중요하다 보니 매장을 오픈하여 사업적으로 커리어를 좀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여러 주변 경력 있으신 바리스타 분들은 커피를 하면 돈을 못 번다, 돈 벌려면 커피 말고 다른 걸 해라, 이런 말씀밖에 안 해주셔서 심란한 생각도 들고 있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안스타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정말. 바리스타로서 대회를 나갈지 창업을 할지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커피 이제 카페 창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괜찮은 것 네. 같다. 아직도 벌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커피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돈을 버는 거고, 다들 안 되지만 자기는 벌 수 있게 해야겠죠. 프리츠 커피는 경기를 타나요? 타긴 타는 것 같아요. 누나는 경기 안 타나요? 네, 저희는 경기를 안 코로나 타요. 때 안 탔어요? 코로나 때 오히려 좀 잘 된 곳도 있긴 있었어요. 그 앉아서 먹는 카페를 못 가다 보니까는 또 저희 테이크아웃 쪽으로 몰리는 경향. 근데 대회를 나가는데 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뭐 생도 사고 시간도 시간대로 써야 되고 장비도 좀 사야 되고 기물이나 기물도 사야 되고. 잔도 사야 되고
솔직히 들어가죠. 근데 돈이 안 들어가는 대회도 있지 않나요? 커핑, 라떼아트 이런 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거고. 브루어스컵도 핸드드립 대회도 바리스타만큼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게는 안 들어가겠죠. 대회를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보통 돈이 있건 없건 참여해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대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대회는 비용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창업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말린다. 이건데 지금 두 분은 그게 두 개 다 근데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둘 다 돈이잖아. 대회 참여할 만큼의 돈이 없으면 매장 창업할 돈도 없어. 예를 들면 20대 후반이에요. 1년 했어요, 바리스타를. 대표님 대회 나가시는 걸 추천하세요?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한다고 하면은? 저는 둘 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대회는 한번 나가보면 네. 한번 나가면 견적이 딱 오잖아요. 우리 안스타처럼 두 번 다시 안 나가거나. 아, 저는 견적이 네. 다시 나가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감이 올 거고, 창업은 사실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덜컥 오픈했다가 정말 진짜 방법이 없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대회 참여와 관계없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지금 대회에서 커리어를 쌓으면은 카페 창업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우승하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우승, 2등. 그게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면 근데 요즘 같은 때에는, 너 오히려 요즘에는 대회 말고도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서 꼭 대회를 안 나가도 그 방법만 알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약간 명예 같은 거잖아요. 진짜 딱 명예 하나 남는 거거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중요하다 보니 매장을 오픈해서 사업적으로 커리어를 좀 쌓고 싶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생각이면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회 나가는 거를? 아니요, 사업하는 거. 사업하는 거를? 그러니까 돈이 중요해서 매장을 오픈해서 사업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 돈은 언제나 중요해. 네.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위험할 것 같아요. 이 시점의 창업은. 이거 갖고 고민할 상황이면은 하지 마라. 음. 이 지금 단계에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회는 스노보드 대회를 나가셔보셨죠? 그래서 좀 어때요? 오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요? 아 근데 소속사에서 네. 제가 그만둘 때쯤 한 말이 있어요. 1등만 남들한테 기억되지 2등, 3등은 자기의 그 만족감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해서 올림픽 1등이 아니면은 너의 커리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커리어는 남지 않는다. 그냥 너의 만족이지. 그래서 제가 그냥 스노우보드를 그만뒀거든요. 올림픽 1등 못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되게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올림픽 1등이 아니면은 남들한테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2등, 3등을 하면은 결국 자기 만족의 운동선수가 끝난 거지 남들한테 기억되는 선수가 아니다. 그래서 대회를 나가실 거면 꼭 1등 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네, 나가셔야 나갈 될 거면 것 그렇게 같아요. 해야지. 네. 나갈 거면 꼭 1등 할 생각. 2등, 3등 이건 한다고 빠꾸가 없다, 무슨 이러고 커리어가 하는 거지. 쌓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3등 한 사람은 누가 1, 2등을 한지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2등 한 사람은 3등을 누가 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1등만 기억하는구나. 네. 근데 1등 한 사람은 2, 3등 내 밑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전 기억해요. 저도 다 기억. 모셔놓고 보니까 두 분 다 100억 매출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은 바리스타 국가대표였고 한 분은 스노우보드 국가. 나름대로 1등을 다른 분야에서도 한 번씩 해보시는 분들이네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표님은 2, 3등 기억하지만 저도 안세현 이제 대표님은 기억이 나네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우승을 할 때 2등 했던 양반이 그 양반이 지금 세계 챔피언이야. 기억을 어떻게 못하나? 그럼 나보다 또 훨씬 이렇게 또 전주현 바리스타님이 내 아래였다. 이런 것도 한번 네, 찝어주시네요. 우리 프리츠 커피 컴퍼니 우리 박근혜 대표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했던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다 해봤어요. 이거 다 하면 된다니까? 다 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데 대회 나갈 때 회사에 있는 생두 가지고 나갔고 그것도 생두 비싸지 않아요. 키로당 한 10,000 얼마 되는 생두 가지고 나갔고 기물들도 다 빌려서 나갔어요. 저는 그때는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은 나는 우승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승한 분들의 연수에 근접하게 평균을 내니까 한 7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라고 1, 2년 만에 될 수는 없잖아요. 확률상 대회 나가려면 7년을 나가야겠구나. 그럼 내가 이 7년을 내가 그 우승하는 데에 배팅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가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었어요. 나가보세요. 근데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서 나가지 마시고 일단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그렇다고 대충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비용은 최저한으로 하고 내가 대회에 맞는 사람인가, 대회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런 거를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몇 년 만에 우승하셨어요? 8년. 8년. 포기하지 않는 아이콘이에요, 커피계에. 왜 가능성이 없었어요? 처음에 막 광탈 막
예선 탈락하고 막. 전설이었어요. 박근혜 대표님이 우승했다는 거는 정말 그 노력의 산물. 진짜 사람이 도전하면 안 되는 게 없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닉네임은 상우캉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안스타님 채널 애청자입니다. 현재 육군으로 복무 중이며 오늘 10월에 전역합니다. 제 스펙은 커피 접한 지 6년째 되고 제대로 바리스타 생활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입대했습니다. 취미로 가끔 로스팅하며 부대에서 매일 브루잉 혹은 커핑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대에서 계속 하고 계시다. 어떻게 로스팅을 하지? 브루잉이랑 커핑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제 고민은 전역 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첫 번째, 바로 스페셜티 카페에 취직하여 내공을 쌓는다. 그리고 첫 번째 번외를 써주셨어요. 일과 대회 준비를 병행한다. 이유,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창업에 대비한다. 대회를 나가고 싶은 이유는 이름을 알려 스타성을 얻고 잠재적 소비자를 만듦과 동시에 대회 준비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구체적이세요. 두 번째,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외국어 소통 능력을 길러온다. 이유, 호주가 특출나게 한국보다 커피를 잘한다?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워홀 추천도 많이 받고 외국어 소통 능력을 기름과 동시에 소통될 정도의 영어는 공부하고 갈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호주만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은 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창업 준비에 들어간다. 구체적이에요. 이유, 전부터 저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깊게 생각해둔 건 없습니다. 당연히 터무니없는 생각에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지만 언젠간 꼭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커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려면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느끼고 창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입대 전에도 블렌드 만들어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약 40만 원 정도 기부하곤 했습니다. 전역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슬슬 정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 보내봅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항상 반겨주시는 프리츠 바리스타님들과 맛있는 커피 찾아주시는 근한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의 진로를 놓고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스페셜티 카페 바로 취업해서 내공을 쌓는 거, 두 번째가 워킹홀리데이 호주로 떠나는 거, 세 번째가 바로 창업하는 거. 나이가 어리시지 않을까요? 23살. 일단 뭐 창업에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이 때 이제 바리스타 그 직원들을 많이 받다 보면은 창업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고 그 손님을 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경험을 한 다음에 몇 년 뒤에 창업해도 이거 하신 거 다 하셔도 돼요. 저는 워홀 가는 거를 엄청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요? 네. 왜요? 그 워홀을 가서 올바르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를 얻고 오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보통 거기 가서도 한인들과 그럴 수 있지. 어울리면서 뭐 술이나 먹고 이제 클럽이나 다니고 소주 막 12,000원짜리 먹으면서 뭐 한국을 뭐 그리워하면서 향수를 느끼며 그러면 안 돼. 보통 가서. 그래요. 근데 이분한테는 왜 이거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글을 정리하고 이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한 대표님은 23살 때 뭐 하셨어요? 저 군대 있었죠. 전역을 몇 살 때 하셨어요? 5세. 25세? 그때 내가 알았으면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갔는데 그럼 두 분 다 워킹홀리데이부터 가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갔다 와서 이제 이력서 여기저기 그때 좀 또 한국에 오면 또 잘 나가는 카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력서 싹 넣어가지고 뭐 안 되면 딴 데 들어가면 되고 되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좀 그때부터 슬슬 봐요. 한번 어떻게 어떤 공간을 만들면 좋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여전히 대회에 관심이 있다. 대회 준비해서 나가보고 되겠다 싶으면은 이악 물고 몇 번 더 해보고 여기다 시간 너무 많이 버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스톱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커피 회사를 만들던지 괜찮은 카페를 만들던지 그걸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워홀을 가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시야를 넓히는 거죠. 어. 시야를 넓히는 거고 이게 뭐 이론적인 커피에 대한 무언가를 배운다기보다는 거기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특히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잖아요. 그 나이 30만 돼도 합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창업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예. 전 23살 때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부모님한테 빌려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창업하면서 몸소 깨달으시는 거를 막 일하면서 배우려고 한다면 창업해서 1년 배울 거 일하면서 한 3년 배워야 됩니다. 일단 그냥 바로 창업을 해보고 근데 대신에 창업을 하실 때 망해도 또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실패를 한번 하라는 거네요. 무조건 실패를 빨리 하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다시 도전해야죠.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